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우영 사건을 덮어줬다는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 그 과정에서 억대의 돈이 오갔다는 거죠. 검찰은 보도 과정에서 김 대표가 개입한 걸로 보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일정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자리에 특수통 검찰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전문성과 여성을 강조했다던 이번 개각에 방송과는 거리가 있는 검사 출신 인사가 지명된 것에 많은 언론인들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검찰의 전방위적 계속되는 압수수색이 또 수수색이냐는 한간의 우스갯소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의 방통위원장이 방송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기대보다는 아직까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 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어제 오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역 선거구 획정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다 공을 넘겼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죠. 이 내용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전남 동부 지역 선거구 획정한 내용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전남 지역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은 유지됐지만 동부권에서 순천시가 갑을로 분구돼 한 석이 늘어난 반면 서부권에서는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가 다른 선거구와 통합되면서 한 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 서부권의 경우 목포시, 신안군,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해남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으로 선거구가 통합됐습니다. 서부권의 경우 기존 4개 선거구에서 3개로 선거구가 줄어든 것인데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에 통합되면서 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 전남 동부권 지역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두 선구가 순천시 갑과 순천시 을, 또 광양시 곡선군, 구례군 이 3개 선거구로 늘면서 순천시는 선거구가 한 곳에서 두 곳으로 의석이 한 석 늘게 됐습니다. 여수시의 경우는 인구 감소로 2석에서 1석으로 선거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획정위원회는 여수시 갑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면서 조정이 불가피했지만 여수시 갑을 경계 조정으로 현 의석수 2곳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거구를 정리했습니다. 예, 전남 동부 지역 순천의 지역구가 한 석이 늘면서 지난 총선에서 분리가 됐던 해룡면 지역에 대한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순천 지역 정치권은 당연한 환영 입장이 나오더군요. 네, 어제 선거구 획정안이 발표되자 순천시의 현역 지역구 의원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순천시 갑을 선거구 분구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획정안은 28만 순천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것으로 순천 시민의 염원이 이끌어낸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지역 여권 인사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갑 당협위원장도 입장을 냈는데요. 천하람 위원장은 순천의 독자적인 분구와 해령면의 순천 선거구로의 환원이 모두 이루어졌다며 전남 10개 선거구도 지킨 완벽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이정현 전 의원도 입장을 냈는데요. 전남의 정치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한 이번 선거구 획정은 매우 현명하고 바른 선택이었다며 조만간 순천 지역구 출마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말 그대로 최종 확정 결과가 아니라
진행자님 말씀대로 아니기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최종 지역구가 확정되게 됩니다. 예, 정개특위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치열하게 또 이제 수싸움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지역구 간 자신의 의석을 지키기 위한 국회 내부 치열한 논란이 진짜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여수시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 경계 조정이라는 내용으로 의석수는 겨우 지켜냈지만 국회의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선거구 경계 조정이라는 민감한 절차가 여전히 남았습니다. 여수시 선거구의 경우 갑을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경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전남 서부권 지역의 경우 기존 4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가 줄어든 3개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면서 이 줄어든 1개 선거구를 지켜내기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활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순천시의 선거구 2석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석이 줄어든 전남 서부권의 의석 유지를 위해 선거구 경계 지역으로 분류된 여수시의 2석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전에 확정됐어야 할 국회의원 지역구가 아직도 획정한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참 내년 총선 입지자들의 깜깜이 선거, 내년 총선에도 재현이 될 것은 같습니다. 일단 국회 정개특위의 내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의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해온 시민연대가 전남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어요. 네,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해온 주민 모임인 범시민연대가 지난 4일 전남도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입지선정 절차 중단 요청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범시민연대는 전남도에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서를 통해 12월로 예정돼 있는 이 소각장 입지 결정과 관련해 순천시가 고시 이후에 진행해야 될 절차인 민간투자 제안서를 접수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시민연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입지 선정 이후에 민간 투자 방식 또는 재정 사업을 결정해야 하는데 순천시는 입지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은 것은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활동이 주민감사 청구라는 공식적인 절차로 표출된 셈인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순천시의 위법 행정에 대한 사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범시민연대의 이번 감사 청구서는 앞서 언급한 소각장 설치 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 방해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예비비 편성 위반 행위, 또 예산의 목적의 사용,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의 문제, 또 민간 부분의 사업 제한 등 여러 위법한 행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서와 관련해서도 계획의 적정성이나 입지의 타당성 등 검토를 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후보지 5곳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연양들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결과적으로 순천시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전에 공동 모의한 것으로 순천시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입지선정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며 관련 내용을 감사 청구에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안에 입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순천시의 일정을 감안한다면 주민 감사 청구 시점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전남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순천시의 사업 추진 일정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순천시의 사업 추진 절차의 중단이나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일종의 정서적인 측면의 활동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감사 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민 동의서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전남도의 감사 청구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만큼 전남도로서는 감사 청구 사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전남도의 감사 진행 결과에 따라 순천시나 또 범시민대책위원회 중 어느 한 곳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청구가 실제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 결과가 순천시의 그동안의 행정 절차가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또 반대의 명분도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반대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순천시의 위법 사항이 감사에서 드러날 경우에는 순천시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노관규 순천시장의 정치적인 입지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기 날씨가 추워서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도 너무 많고 저도 네. 목소리가 계속 지금 괜찮나요? 괜찮으신데요? 아 그래요? 예. 티가 안 나네. 많이 아픈데 억울합니다. 아파요 지금. 예. 이 변호사님은 뭐 목소리는 완전히 돌아오신 것 같아요. 아, 네, 감기를 별일 겪으셨으니까 없어요. 이미. 오히려 조금 날씨가 한동안 좀 추웠다가 조금 풀린 감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연말이 되니까 곳곳의 분위기가 정말 연말이다. 이제 정말 2023년이 얼마 안 남았다. 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두 분은 네. 또 지금 큰 일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저기 사무실 이전을 다음 주에 하기로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 뭐 늘 대표이시긴 했지만은. 네, 예. 이번에 야심차게 법인을 설립하게 돼서 네. 예, 사무실 이전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인데. 축하드릴 일인 거죠? 예, 축하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감사할 일인데 아직도 정리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 뭐 어떻게 예. 되겠죠, 뭐. 회사 이름이 뭡니까? 예, 법무법인 백아입니다. 또. 백아는 예. 무슨 뜻인가요? 백아절연에서 따온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뭔가 좀 예. 이 뭐라고 비장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름이 말이에요. 비장하죠. 그 중국 고대에 백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검은고 명인이었나 봐요. 검은고 명인. 예. 근데 이제 그 검은고를 튕기면 그걸 정말로 잘 알아주는 그 소리를 잘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죽자 다시는 나는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검은고 줄을 끊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정신과 자세로 의뢰인을 섬기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법무법인 백아로 한번 장명을 해봤습니다. 장명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번창하시기를 바라겠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예, 그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제 이런 표현이 쓰였는데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다 해가지고 중형이라는 게 이제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제 이 사건은 뭐냐면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이제 사람을 치여가지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였는데 죽게 했잖아요. 네. 근데 10년이라는 게 큰 형이냐 하겠지만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서 이렇게 징역 10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잘 없었죠. 없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다라고 해서 이 이제 사안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제 경찰 단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피하려고 신호를 위반한 채 인도로 돌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차도에서 어떤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인도로 돌진을 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서 그 위법성이 굉장히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그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심지어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피고인이 어떤 좀 합의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합의도 네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한 거죠. 이 판결이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이제 위험운전치사죄잖아요. 지금 이 이례적으로 경우에는.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례적으로 높다는 게 좀 이해가 안 이제 돼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대법원의 양형 공고 기준을 보면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 정도로 공고 사항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네. 이걸 뛰어넘는 판결이어서 이제 10년이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또 반면에 국민들 법감정에 따르면 사실은 음주단속 피하려고 인도로 돌진하다가
두 아이의 가장을 치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과연 10년이 중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론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댓글들이랑 이런 거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 형량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두시고 이 판결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는 좀 이렇게 국민들 법감정이 조금 부응하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판결들이 있었던 게 이거는 지금 음주운전 사망자에 대부분 이렇게 선고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그 왜 이렇게 처음 보는 여자한테 이제 배달원인 척 접근해가지고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침 남자친구가 그걸 발견하고 그 남자친구를 거의 살인미수에 이르게 한 징역 50년형이 선고됐다라고 보도가 있었잖아요. 사실 징역 50년이라는 수치는 이제 무기징역보다는 사실은 그건 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더 경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숫자가 주는 그런 또 이제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판결이 또 이제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이제 항소해서 바뀔지 아니면 이제 또 검사까지도 항소를 해서 검사는 아마 항소 안 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화재 판결 정리해보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순천에서요 한 중학생이 시내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는 남성 때문에 버스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뭐 유명하게 이미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또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성폭력 특별법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면서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또 불법 촬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야 이거 얼마 만에 와보는 MT냐? MT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한 잔씩 하고 시작하자. 아니 무슨 대낮부터 술이야. 저기 뒷산 단풍이 진짜 이쁘게 들었던데 우리 다 같이 올라갔다 오는 건 어때? MT가 뭐냐? 멤버십 트레이닝 아니야. 우리 팀워크도 키우고 건강에도 좋고 다 좋잖아. 너 이런데 처음 와보지? 아이, 무슨 산악회냐? 아니, 대학 MT 와서는 산에 오르자고 이런 건 안 돼. 와서 안주나 만들자. 자 용선이 너는 어묵탕 전공이지? 그거 한번 시원하게 끓여봐라. 내 전공이 어묵탕 난 정치외교 전공인데 참나 맨날 나만 안주 담당이야. 알았어 너네들은 야 빨리 술상이나 차려. 얘들아 나 진짜 이제 못 먹겠어. 아우 나 먼저 자러 간다. 얘가 왜 이래 초짜처럼. MT는 자고로 나를 새서 먹는 거지. 자 한 잔 더 받아. 야 안돼 나 이제 진짜 못 봤어 진짜. 야야 나순이 완전 뻗었는데? 가관이네 아주 그냥. 이런 역사적인 순간은 사진으로 남겨놔야 제맛이지. 용선아 카메라 좀 켜봐라. 야 진짜 찍게? 이 나중에 나순이한테 걸리면은 우리 죽어. 찍지 마. 야 저 라순이 저 배 보이냐 배? 좀만 더 올려하고 찍어보자고. 조용히 하고. 야 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뭔가 좀 음침하기도 하면서 나쁜 친구들이네. 나쁜 친구들입니다. 같이 네. 어울리면 안 될 것 용선이는 같은데. 대학 동기를 잘못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제 용선이는 쇠고랑 차게 무슨- 생겼습니다. 용선이는 무슨 네. 죄예요? 예, 아무런 죄가 공범이죠. 없는데 어묵탕만 끓였다 뿐인데 말이죠. 자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꽁트 먼저 정리해볼까요? 친구들이 뭐 장난처럼 이제 술에 취해서 먼저 자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배를 더 올려서 찍어봐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옛날에는 뭐 수학여행 가가지고 뭐 남중남고 특히 뭐 바지를 다 벗겨가지고 뭐 치약을 바른다든지 네, 뭐 치약 바르고 그랬죠. 이런 네. 게 진짜 뭐 아, 비일비재했던 진짜로?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엔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나죠.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뭐 네. 그런 장난들이 뭐 통용되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장난이라는 것은 뭐 어디까지나 낙서하기도 하고 뭐. 예,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즐거웠을 때 장난인 것이지. 네. 그 상대방이 전혀 원치 않는데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처벌받죠. 당연히 네. 문제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옷을 벗겨가지고 치약을 발랐다 신체 중요 부위에. 학폭이죠. 이거 거의 학폭. 이거 강제추행이죠 이건 사실. 그렇죠. 그 신체 부위도 그렇고 학교 폭력, 뭐 집단 괴롭힘, 뭐 성범죄, 뭐 강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걸 이제 문제의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게 장난이 아닌 거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동성이라고 해도 그건 뭐 아닌 게 아닌 거잖아요. 당연하죠. 맞아요. 그리고 단순히 잘못됐다 어떤 도덕적 관념에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다. 뭐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성폭력 특별법 오늘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폭력 특별법상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게 불법 촬영인지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 법의 정식 명칭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원래 약칭으로 이제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이제 14조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그러니까 찍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이게 바로 불법 촬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 생각하면 찍히는 사람이 찍지 마 했는데 찍으면 그게 불법 촬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불법 촬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꽁트 친구는 그 라순이는 잠들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의사를 밝힐 수가 그쵸.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건 근데 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 당연히 상황 의사에 같은 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의사에 반한다고 봐야 되는 게 그래요.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정조차도 없어요. 누가 내가 술에 취해서 이제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배를 까뒤집어서 사진을 찍는다. 이걸 동의할 사람이 누가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근데 그걸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전에 동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 이게 곧 쓰러질 건데 너희들 이따 내가 잠들면 배를 좀 찍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명시적인 동의도 없었고 묵시적 동의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 찍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맞아요. 뭐 이런 네.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찍어야 된다. 이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지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이것도 요건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배가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냐 이거 뭐 사람에 따라서 기호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적 욕망을 논할 게 아니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도 더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 그게 무조건 다른 수치적이죠. 사람한테 예. 노출됐을 때 그렇죠. 뭐 배꼽 이후에 지금 보면 조금 더 올리라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뭐 가슴까지 아니면 가슴 위까지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고 그냥 배만으로도 나의 그런 배가 남한테 노출됐을 때 나는 수치스러워 이렇게 한다면 그건 다 그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배 정도 찍은 건데 뭐 문제 되겠어? 그거는 아니, 아주 저는 충분히 해당될 것 위험한 같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많이 그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황기도 선수 사건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상 촬영에 상대가 동의했느냐 아니냐 뭐 이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황의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뭐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뭐 황의조하고 만났다라는 여성이 지금 인터넷에 폭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의조가 평소에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양다리를 걸쳤고 뭐 근데 형수도 이제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수십 명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사진과 영상을 찍고 뭐 이제 성적인 어떤 관계를 할 때 핸드폰에 이걸 저장해 놓고 이걸 동의하에 찍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걸 많이 저장해 놨더라. 그리고 동의 없이 찍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싹 폭로를 했어요. 근데 이 폭로자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황의조의 핸드폰을 뒤져서 네. 거기서 추출해내서 그걸 인터넷에 게시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까 성폭력 처벌법에서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것도 문제지만 이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황의조 사건을 폭로한 여성 어쨌든 다른 여성들과 황의조가 찍혀 있는 어떤 성적인 영상일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고 그리고 뭐 형법상 비밀 침해죄도 되겠죠. 왜냐하면 황의조 몰래 황의조 핸드폰을 뒤졌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까 이제 질문을 주신 것은 황의조 선수가 그 성관계 동영상을 찍을 때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는 촬영죄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촬영죄요. 카메라 등 불법 이용 촬영죄. 촬영죄.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아니면 뭐 동의가 있었다라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처벌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의사에 반해서 찍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동의 여부가 핵심인데 지금 황의조 선수는 나 동의하에 찍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유출을 당한 피해자이지 내가 직접 반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황의조는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찍은 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부인은 못해요. 근데 동의가 있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촬영 그 구성 요건 자체가 처벌하려면 불법 촬영죄 처벌하려면 예. 의사에 반해야 돼요. 근데 아하. 다 동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처벌하는 게 아까 말한 거 유포시킨 거. 근데 난 유포한 적은 피해자다. 없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다 중점을 두는 거죠. 동의했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휴대폰을 내가 잃어버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유포된 거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동의가 예. 있었는지 그 부분을. 근데 법리적으로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동의를 했다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 그 부분이 뭐 황의조 선수를 변호하는 변호인들의 이제 어떤 뭐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주장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영상 통화도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라는 혐의도 추가로 발견됐다고 지금 어제 오늘 뭐 기사가 많이 떴던데 예. 사실 영상 통화하면서 오늘 지금 나랑 영상 통화하는 내용을 저장해도 좋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영상 통화 내용을 저장한 혐의까지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사안 말고도 그냥 뭐 촬영, 뭐 불법 촬영, 뭐 장난이든 말든 처벌 수위가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불법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 초범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 그 경우면 나 뭐 그래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감옥은 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감옥 갈 수 있죠. 당연히. 그다음에 아까 유포한 것도 형량이 똑같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센 그 형량이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순천 시내버스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버스나 뭐 지역에는 지하철은 없습니다만 이런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는 뭐 너무 이제 촘촘하게 다들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뭐 핸드폰으로 뭘 하는지 뭐 이런 것이 뭐 보려고가 아니라 보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미성년자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란물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스에서 청소년이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뉴스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잖아요. 예. 버스는. 그래서 원래 버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고 이런 법이 있기는 한데 이 법에는 사실 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어요. 예. 근데 지하철에 적용되는 철도 안전법에는 이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법엔 이게 없으니까 사실 이 법으로는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버스 안에서 이렇게 대놓고 음란물을 보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형법이나 아니면은 오늘 말하고 있는 성폭력 처벌법 같은 그런 형사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지 그 중에 이제 이른바 통매음이라 그래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이거를 적용할 수 없는지 이걸 한번 좀 검토해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이 휴대전화로 본 거를 이거를 게시한 걸로 볼 수 있냐 아니면 전달한 걸로 볼 수 있냐 이 문제는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는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14조에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13조에 있는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돼요.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도달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어쨌든 자기 휴대폰으로 본 예, 거잖아요. 이거를 도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이제는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법정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 내가 보려고 그냥 내가 들고 있었던 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어떤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한다면 예. 굉장히 좀 입증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법리적으로도 그 도달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사안을 정리하자면 철도, 지하철이라든지 기차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뭐 여지없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한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든지 교통안전법 이런 규정에는 명시적으로 어떤 이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우리 지금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야만 어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지금 입법에 공백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성폭법도 지금 적용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렇다면 어떤 일반 형법이나 다른 법들을 적용해서 제지하는 것을 좀 검토해봐야 되겠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지금 입법에 공백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그 이어폰을 꽂고요. 그 구석에 가서 이제 몰래 막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도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하철 구석지에 가지고 롱패드 이런 거 쫙 잘 가려가지고 그냥 혼자 몰래 음란물을 봤다. 이거 뭐 상대방에게 무슨 성적 수치심이 구석지에 유발되겠습니까? 가가지고. 예, 예.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이상한 사람이야 뭐하세요? 하고 쓱 봤어요. 그럼 그때는 또 처벌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쓱 본 것이지 그 사람 관리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다 보니까 지금 성범죄자를 변론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제가 뭐 어쨌든 여쭤본 것이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문제될 소지는 있어요. 네, 예. 뭐 그런 행위는 아니 하지 권장하지는 마세요. 않습니다. 당연히 집에서 권장하는 하십시오, 것은 아니고. 집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통신 매체 음란 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성립해야 하는 요건 이제 정리 좀 해주신 것 같고 뭐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것 자체가 좀 더 뭐 그 좀 심하지 않냐 이제 뭐 이런 어떤 입법에 있어서 그런 의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자체도 뭐 상당히 이제 그 형 자체는 뭐 가볍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되죠. 네.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막 음란한 영상이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대 여학생에게 음란 문자를 보낸 아저씨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모욕적을 한 발언을 한 남성이 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이용해서 인사말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제 연락이 오니까 저랑 모텔 갈래요? 계신 곳 근처에 갈게요라고 해서 조만간 모텔 가자. 10대한테. 예, 나는 미성년자랑 아직 성관계를 못 해봤다. 다른 여자들 좀 소개시켜 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근데 답장이 안 오니까 정신 나간 욕설도 것이죠. 하고 모욕적인 어떤 음담패설을 계속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내가 직접 만진 것도 아니고 뭐 강간한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돼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고 사실 이 아저씨는 그 전에도 같은 죄로 징역 2년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라고 해요. 원래 이렇게 전적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꼭 낙인을 찍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엄연한 범죄를 구성하고 있고 법에서도 명시적으로 따로 법률 조항을 빼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건 모두 금지돼 있고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오늘 뭐 살펴보고 있는데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뭐 경각심이 생기나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생활에서는 이게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쉽게 뭐 가해자 피해자가 생기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의해야 될 점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친구들끼리 장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동성 간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예. 했는데 당연히 동성 간에도 문제가 되고요. 남자들끼리 또 뭐 이렇게 놀러 가다 보면 뭐 한 명 잡아가지고 그냥 꼭꼭 묶어가지고 막 뭐 벗겨가지고 어디를 찍는다든지 장난으로 막 이렇게 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다를 넘어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데 한번 저장이 돼버리면 그걸 삭제한다고 해도 공장 초기화한다고 해도 포렌식에서 얼마든지 거기 저장됐던 사진을 그렇죠. 살려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폰 다 쓰고 나시면 버리지 않잖아요. 중고폰으로 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반포되거나 유출됐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2차적인 가해까지 생각하신다면 좀 하지 말라는 장난은 좀 심한 장난은 애초에 안 하시는 게 인생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는 그냥 하지 않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에서부터도 요즘은 다 교육하잖아요. 성교육하잖아요. 자기의 성기를 보여주면 안 되고 남의 성기도 만지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교육하듯이 가정과 학교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이거를 촬영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계속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아이한테도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좀 이 자각을 해야 이게 문제가 안 돼. 뭐 내가 그냥 혼자 보고 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는 정말 큰 범죄로 이어지는 세상 혼자 거죠. 사는 거 그래서 아니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예. 교육 문제에 한정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성인들도 이런 것이 범죄를 구성한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계도하거나 홍보하는 방안도 좀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라전 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이 되니까 시청 앞 광장이나 유동인구 많은 곳에는 사랑열매 온도탑이 세워졌더군요. 네. 빨간색 막대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때면 훈훈함을 느끼게 되는데 지역 곳곳에서도 이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 다녀오셨어요? 네, 12월 연말은요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면요 이 연말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한 중요한 일을 하죠. 김장. 바로 네, 맞습니다. 바로 예. 김장입니다. 가정마다 가족을 위한 김장도 한창이지만 주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모인 김장 행사도 한창인데요. 예. 오늘 오전 광양 중마동 주민센터에서는 광양 중마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준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열렸습니다. 예. 이 앞치마와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20여 명의 회원들이 오전 내내 사랑으로 간을 한 맛있는 배추를 버무렸는데요. 옷이며 신발, 얼굴에도 양념이 묻고 허리도 아프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사랑의 김장 나눔 현장 담아봤습니다. 우리 간양시 중마동에 그 모든 회비치에 홀로 사신 분, 특히나 남자 70살 넘은 사람들, 김장을 못 하신 분들 한 130개, 한 140개 이렇게 조절히 나눠갖고 우리 한 사람에 25명이 돼 한 사람에 네 개에서 분배를 해오고 미리서 명단을 올립니다. 그래갖고 동사무소에서 싹 골라갖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 400포씩 1년에 최고 큰 행사입니다. 사람들이 봉사로 함께 자기 집 일어나 일 안 합니다. 다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까? 그래서 봉사다 보니까 더 이렇게 해년마다 해드린 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튀기니까 그래. 안 자른 거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됐어. 통은 다 채워졌습니까? 아직요 조금 남았습니다. 통이 남았네. 네, 통 남은 거. 다 채워지겠어요, 통이? 통은 한두 개 남을 것 같아요. 어머니 몇 개씩 담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지금 이거 좀 작은 거는 2폭 넘게 들어가고 큰 거는 1폭 반. 그러니까 쪽수로 따지면은 8쪽. 8쪽씩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더 드리려고 꼭꼭 눌러서 정성으로 담아줍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8년째 했나? 옛날에는 여기서 간 쳐서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간을 쳐갖고 와서 좋지. 옛날에는 간 쳐가지고 다 해갖고 그때는 3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쉬운 거지. 해마다 사회보장 협의체 김치는 맛있다고 때 되면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김치 달라고. 이왕 드리는 건 좋은 것만 주고 그래야지요. 마음을 꼭꼭 눌러 담죠. 우리 지금 여기 회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 각자 자기 일들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 일들 다 놔두고 와서 김장할 때마다 열심히 다 들어와요. 그래갖고 매일처럼 하나를 드려도 어르신들 드실 때 정성껏 드시라고 정성을 다해서 담아요. 저기 1년을 마무리하는
그거고 또 1년을 시작하는 게 김장이에요. 왜냐면 이거 지금 해놓으면은 1년 내 먹잖아요. 예. 그리고 최고 크면서도 최고 푸짐하지요. 1년 내 드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김장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마무리를 하는데 김장은 내년을 준비하는 첫 음식이면서 올해 마무리하는 음식으로 김장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식구가 먹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거 받는 분들은 우리는 집에서 식구들까지 같이 먹잖아. 받는 분들은 혼자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더 정성껏, 더 듬뿍 많이 맛있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집에 먹는 거는 집에서는 내가 내 식구들하고 먹잖아. 그러면 맛이 없어도 원래 우리가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이면 맛있잖아요. 혼자서 식사하실 때 김치라도 맛있어야지. 그래서 더 정성껏 맛있게 담아야 돼. 지금 이 김장김치는 우리가 김장김치하고 도시락은 연중 우리 기본 사업을 갖고 있어요. 오늘 도시락도 나가요. 지금 우리 취지는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다 구제할 수는 없어요. 다 구제할 수는 없는데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그늘을 우리가 좀 막을 조금 그릴 수 있다면은 그분들이 또 희망을 갖는 것이고 또 꿈도 키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딱 이 공백을 만들어놔요. 비워놔요. 그러면 연중 그 변함이 없어요. 가가호 방문하고 노구에서 잘 계시는가. 도시락이 문제가 아니고 노인분들의 안전, 이분들이 제대로 그동안 계시는지 두드려보고 소식 없으면 전화드리고 하고 연락이 되면은 전달해드리고 항상 노크하고 전화하고 전달해드리고 안전을 항상 확인을 해요. 그게 우리 목표예요. 오늘 이제 김장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많이 김장하셨어요? 김장요? 이거 이제 올 한 해 마무리도 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올 겨울 잘 보내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죠. 그리고 또 회원들의 단합하고 화합하는 거고 집에서 김장하기 싫어해요. 여기 와서 웃고 하잖아요. 재밌게 하잖아요. 이게 행복이죠. 이게 행복이고 이게 나눔이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힘들면 안 해요. 저는 항상 뭘 봉사를 하더라도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저희는요 아니 그냥 이렇게 주신 거 먹고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조금씩 사 먹고 저희도 이제 저는 새마을 분회장을 하지만 저희도 한 600포기 하거든요. 저희는 다음 주 할 거예요. 우리는 봉사는 계속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새마을 거. 오늘은 지역사회 보장협력회고요. 저희는 한 600포기 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정성껏 담아갖고 그분들이 드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동 아니에요? 전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서 한 것 같아요. 내 입보다는 남의 입에 들어가서 더 맛있으니까 더 행복한 그런. 어떻게 좋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죠. 저 입보다는 진짜 우리 필요하신 진짜 꼭 우리 대상자분들이 드셨을 때 제 마음이 더 뿌듯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피하지 않을 거면 즐겨라. 즐기면서 하자. 행복하게. 저는 그게 마인드거든요. 참 좋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너무 만족하고 진짜 저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하거든요. 이 김장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김장을 하세요? 일단은 먼저 내 행복, 내가 좋아서 행복해서 하지만 상대방도 이제 받는 입장도 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 나름대로. 그러면 그게 만족 아니겠어요? 이제 끝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달까지 마무리되면 올해 김장 사업은 또 끝이거든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호응이 좋잖아요. 그래서 힘도 나고 지금 그러니까 1년에 김장을 기본 4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니까 쉽죠. 예, 혼자서 이거를 다 해서 나눈다고 하면 봉사지만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든 김장이지만 더 보람 있고 덜 힘들다. 재밌죠. 집에서는 짜증도 좀 나고 신경도 나름 많이 써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같이 하는 거니까 또 분담도 되고 내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다 웃고 있잖아요. 이 버무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선 맛있다.
근데 이 맛있는 거를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을 해요. 주변에 독거노인이나 한부모나 아니면 다문화나 좀 사각지대 그분들을 우리가 주변에 추천을 해서 내가 추천을 해서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내가 버무려서 이따가 오후에는 저거 직접 또 배달을 다 하실 거예요. 그것까지 해야지 이제 이 김장은 끝나는 거거든요. 주변에 또 한 번 더 둘러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달까지 해드리니까 더 의미가 깊죠. 이 김장을 먹으면서 정말 더 이렇게 힘을 내고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느끼면 그게 더 행복 아닐까요? 이제 건강하시게 우리가 사랑과 정성을 담은 만큼 우리 드신 분들이 그만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득 담긴 김치를 드시고 건강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합니다.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